2025년 7월 25일 화요일 아침 5시 5시 11분이네요.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보통 4시 50분에 나와가지고 버스를 이제 5시 정각에 타고 그렇게 회사에 가는데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늦었죠. 20분 정도 늦으면은 이제 버스는 못 탑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경전철을 타고 가도 길거리에 있는 뭐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휴지, 쓰레기 같은 것을 주우면서 가는 시간이 안 됩니다. 아이고. 여기서 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문이 닫힙니다. 경전철을 조금 지하 1층 조금 송보를 해야 경전철을 탈 수가 있겠는데요. 어이구. 파킹.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허경영 씨. 허경영. 예. 대한권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권이 예. 옛날에는 허튼 소리를 한 것 같더라고. 예. 지나 보니까 그게 맞아. 예. 그걸 제가 느낍니다. 예. 이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유튜브 보시면은, 그리고 이분 반드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요? 예,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고, 되고 나면은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입주민이나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좋게 됩니다. 그래요? 첫째 제일 좋은 게 돈을 받으세요.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예. 자녀분 혹시 결혼 안 하신 자녀분 또 없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내로 뭐 한 5년 이내로 결혼하신 자녀분 있습니까? 있죠. 그런 분도 다 소급해서 받아요. 결혼 자금 1억, 주택 자금 2억.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억을 받게 되고 코로나 긴급 자금 1억. 그러니까 돈 걱정 없는 세상이 돼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 같지만은 실제 그래 돼요. 근데 저번에 옛날에 했던 거 보니까 그대로 되더라고. 예. 제가 열심히 한번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번 이제 지금 바빠서 그냥 가야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실제 그 소급 910버스가 이제 가네.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은 저 차를 탈 수가 있었는데. 참 안 됐네. 아이고. 요즘은 제가 이제 요즘 드라마를 좀 이렇게 봅니다. 원래 제가 텔레비 드라마 같은 것을 잘 보지 않는데, 결혼하고 이거는 저 소급에서 줍니다. 소급을 몇 년 할 건가 그거는 이제 신인에서 정하겠지만은 아마 최근에 한 10년 이내로 하신 분들은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다 받죠. 소급에서 받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그 33가지 공약 안에는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공약을 신인님의 공약을 33가지 공약에 다 담을 수는 없단 말이야. 33가지 공약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다 받게 돼요. 아마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거예요. 요즘 내가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느냐 하면은 코리아 게이트라고 봅니다. 코리아 게이트하고 삼김시대, 그 아주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어떻게 이제
내가 지금 빠지지 않고 이제 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특히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하신 그 강의, 그리고 화요일에 이제 김장훈 박사님하고 이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또 전체희 이제 대천사님하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늘궁에 이제 계시는 그 청년 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이따금씩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거는 계획이 없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외부 손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세요. 태고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오고, 한국 유엔 봉사단에서도 오고, 또는 이제 우리나라 저명하시는 어떤 그 장군님이라든지 또 이제 국회의원이나 또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많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이분들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대담하시는 거, 가끔씩 이래 있고. 여하튼 그것은 내가 레이더망을 깔아가지고 이래 보면은 뭐 다 듣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국내외 정세를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나 회장님의 방송, 이분은 요즘 최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놓는데 그걸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인수 선생님의 이제 유튜브 강의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 그 교수님이 있어요. 미국의 그 상황을 알려주는, 그분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 정은비인가? 그분이 하시는 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뭐냐 하니까, 변희재님의 이제 진실투쟁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변희재님께서 이제 직접 하시는 그런 방송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하루에 다 들으려면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막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다음에 변희재님의 이제 진실투쟁, 거기에서는 국내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영양가 있는 그 정보를 거기서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빠지지 않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진짜 그 받아들이는 그 양이 상당히 큽니다.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변희재님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국내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꼭 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이제 동태, 흐름, 이것을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웬간한 그 국내 정보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변희재님의 이제 진실투쟁 카페, 거기에서 보니까 상김시대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 변희재님께서. 그래서 이게 재밌겠다 싶어서 내가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상김이라면은 뭐 다 돌아가셨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있죠. 김대중님은 아마 전 대통령님은 1924년생인가? 그렇고, 김종필이 1926년,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1927년, 전두환이가 1931년, 노태우가 1932년인가? 뭐, 맞지는 않는데, 아마 그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1924년에서 1933년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분이에요. 있었던 분들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청년 시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부터 이제 이렇게 쭉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뭐 하루 종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그것 좀 보느라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게이트라고 있어요. 그거는 SBS에서 한 건데 그것도 이제 보니까 뭐 옛날 흘러간 역사죠. 912번이 또 지나가네. 차가 자주 오구나. 저 차로 타도 될 뻔했네. 코리아 게이트가 이렇게 보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거기에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그 탤런트, 거기 놓은 탤런트들이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더라고. 이제 거기에 배역을 맡은 분들도 다 돌아가셨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실질적인 인물도 다 돌아가셨고, 그 역할을 하시는 그 배우도 많이 돌아가셨더라고. 그리고 보면서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런 배우들도 참 돌아가신 분이 많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이제 느끼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오늘은 좀 늦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전에는 여기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뭐 담배꽁초 같은 거 막 자세히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주우면서 갔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죽다가는 이제 출근 시간이 늦으니까 이거 한번 늦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아침에 딴 직원보다 1시간 반 정도 일찍 갑니다. 일찍 가가지고 미리 할 것이 있으니까 미리 어차피 내가 할 일 미리 해놓으면 편안하거든요. 뭐 항상 마음은 항상 그렇게 여유 있게 평탄하게 항상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뭐 당황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느긋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출근을 좀 일찍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몸에 아주 막 부착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그 공무원 생활할 때도 여기 수도 사업소 있을 때도 자전거 타고 이제 출근했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해도 뭐 1시간 정도 자전거 타고 가도 딴 직원보다 1시간 일찍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부지런했겠냐고. 시계인, 건정해, 681 중에 이제 네 번째가 건인데 그건 부지런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체질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인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네 번째 부지런한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몸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일찍 갑니다. 지금 내가 제일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연 옛날에는 뭐 불과 한 5, 6년, 7, 8년 전만 하더라도 허경영 이 총재님이야말로 참 신인이시다. 요걸 내가 이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언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정말 지금 뭐 학생이 선생을 두드려 패가지고 말이야. 초등학교 3학년 애가 40살 난 교사를 두드려 패고 교사가 어떤 교사는 학부형한테 시달려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이야. 이런 세상이 빨리 멈춰져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너무 이거 살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멈춰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과연 그게 언제 되느냐, 이게 내가 지금 제일 퀘스천 마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신인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무 또렷하게 기억을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기억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 이래 놓고 볼 때에 이제 신인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래도 내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2017년 3월 1일 날그 국가혁명 국혁대지 국가혁명연대 국가혁명당이 발족하기 전에 국가혁명당이 2019년 8월 15일 날 중앙당 창당했다고. 그러니까 2017년 3월 1일이면은 2년 6개월 전에 국가혁명연대가 발족했다고. 그때 이제 허사모도 발족이 되고 한 그 무렵이야. 그 무렵에는 뭐냐? 반드시 내가 사면 복권을 받든지 재심을 하든지 이래서 19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때가 있을 때니까 19대 대통령 때는 반드시 나가가지고 당선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뭐 내가 이제 국제신문하고 기자회견 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대 대통령 그 하기 전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도 19나 이랬다고. 19대니까 쉽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다고. 이제 그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만이 그 어떤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됐다. 출마 자체도 못 했거든, 19대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아니, 내보고 김성기 씨 말이지. 당선된다고 큰 소리 꽝꽝 치더만은 말이지. 출마도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말 믿을 수가 있나. 뭐 그래도 내야 뭐 나는 한쪽이 더고 흘러버렸어. 왜냐하니까 이 거대한 흐름을 보니까 거대한 흐름은 뭐냐. 이 지구 인류 역사상의 모든 그 가르침의 총결론은 신인님이 오셔가지고 이 한반도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이 모든 기독교 불교 유교의 총결론이고, 이분이야말로 참 허경영 우리 저 신인님이다, 총재님이시다. 이제 그런 큰 흐름이 확신하니까 그건 불과 1, 2년, 2, 3년 뭐 4, 5 이런 게 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개의치 않더라고.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때 이제 그런 흐름을 줘야 거기 기운이 이제 우리가 기운을 더 막 올라가는 그런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말씀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대, 자, 2022년 3구 대선 때도 뭐 신인님께서는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니까 당선되는 건 틀림없고 몇 프로까지 받아서 되겠냐니까 그 몇 프로까지도 이야기했다고.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은 하고 나와가지고 그거 뭐 다 기록에 있으니까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안 됐다. 그래서 이게 가짜가 아닌가? 그거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 반전을 통해서 반드시 되게 돼 있는데 이제는 반전이 이제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뭐 진사의 성인출하고 오미의 낙당당이다. 그러니까 진사 내년이 진이거든. 갑진이단 말이야. 그다음에 2025년에 을사에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에 성인출한다. 그 말을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런데 그걸 말을 함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020 내년 총선 전으로 해서 총선 전 뭐 이것은 아주 가깝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뭐 아주 가까이 있는 이것을 날짜를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많은 그 모니터링을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이제 경전철을 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하고 하여튼 다 된 거는 그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거기 바로하고 2025년에 아시아 통일하려면 대통령이 돼야 돼. 통일할 거 아니냐고. 근데 뭐 2027년, 2025년에 아시아 통일하게 될 것 같으면 아시아 통일하고 해야 되는데 2027년에 선거가 있다 이러면은 그건 아니잖아. 대통령이 돼야 아시아 통일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원래는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미국의 사정은 지금 미국의 2020년 그때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8,100만 표 받은 거는 전부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은 게 확실하거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중국 이것으로부터 바이든 그 아들 헌터 바이든하고 바이든이 돈 받은 건 확실한데 왜 이분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을까? 또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가깝게 있다는 거.